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마크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토크IT와 굿모닝 IT 함께하는 시리즈 웨비나입니다. 56회 되는 GIT 웹토크 웨비나.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우리 이제 VDI 관련돼 가지고 특히 VDI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요. 그래서 이 VDI 프로젝트 국내에서 제일 많이 수행하고 있는 리딩 기업이죠. 굿모닝 IT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육현 근무장님, 네. 오정국 상무님? 네. 네. 자, 먼저 제가 궁금한 게요. 네. 굿모닝 IT이 이런 VMF VDI 쪽에 네네. 국내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도 잘한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요. 네. 일단 뭐 당연히 프로젝트를 수행해주는 엔지니어들이 워낙에 일을 잘 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영업 쪽이나 세일즈나 이제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어필도 해주시고 세일징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를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뭐 세일즈도 잘하겠지만 이게 이 VDI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하게 박스 딱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꾸준하게 뭔가 고객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면 특히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는 이 소문도 금방 나는데 네네. 예, 뭔가 이런 굿모닝 IT 수행한 VDI 프로젝트라든지 또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이 거기 어떤 점 때문에 좀 이렇게 고객이 좀 계속해서 이런 것에 뭐랄까요,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뭐 혹시 일단 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일단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고객과 공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고객분들이 좋게 보아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입소문으로 또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좀 퍼지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VDI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작년부터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원격 근무 많이 하면서 네네.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죠, 지금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대면 업무라든지 이제 재택근무 그런 걸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지금 많이 VDI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VDI 프로젝트 하는 것 중에서 네네. 그 전에는 없었던 어떤 것들이 특히 많이 생기고 있나요? VDI 프로젝트 중에서. 네. 아무래도 뭐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VDI, 그냥 일반 가상 VDI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액가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VDI를 많이 쓰고 있어요. 1대1 VDI가 아닌 이제 공용 VDI라든지 그런 형태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VDI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이게 전사적으로 쓰는 수량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분께서 궁금한 게 오늘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클러버 VDI라고 VDI 네. 포털인 것 같은데 네네. 요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다면. 저희 클로버 VDI 포털이 이제 좀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나와왔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았던 관점은 운영자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의 관리 콘솔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배포하는 작업들이 이제 루즈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이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줄여서 자동화시키고 좀 줄여서 운영자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제품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커지면서 이력 관리라든지 또는 뭐 자동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VDI 운영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포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차례대로 이제 발표 좀 해주시고요. 네. 이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VDI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이미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다들 아실 텐데, 일단 VDI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많은 기업들의 추세라고 하죠. 스마트 워크 환경에 딱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씀대로 IDC 센터에 VDI 환경을 구축해 놓고 지금 보시는 장소처럼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재택이라든지 다른 지사
뭐 해외 출장 이런 데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사용자들이 네. 다양한 데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물리적 자기 PC 쓰던 것보다 네네. 이전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덜 느끼나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 음. 회사에서 일반적인 PC를 쓰다 보면은 그거를 뭐 들고 다녀야 된다든지 그런 자료도 무조건 거기서 이제 가지고 복사하고 다녀야 네네네. 되는데 VDI를 쓰게 되면은 굳이 그러한 뭐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일단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죠. 큰 장점이고 많이 그런 걸 만족해하고 그렇다면 사용하고 우리 있습니다. 요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짜 확산 이제 된다면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생각에는 그 이런 스마트 워크 이런 것들이 네네.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원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처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원복되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다른 형태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공유 자석제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지정 자석이 아닌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비어있는 자석제를 예약해서 하는 업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그렇게 애자일하고 네네. 유연한 워크플레이스가 네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VDI를 쓰게 되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중앙에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운영자가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상 환경이다 보니까 기존의 물리 PC를 뭐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신입 뭐 기업에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바로 즉각적으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온보딩 절차가 굉장히 빨라졌죠. 네네. 그러면 운영자 입장에서 네네. 이런 VDI 환경이 확산되면 운영자 입장에서 옛날에 물리적 환경만 있을 때보다 네네. 좀 더 편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운영 포인트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그만큼 중앙에서 관리하는 운영자가 많이 좀 부담이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뭐 뒷부분에서 또 저희 쪽에서 상무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할 텐데, 그런 운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포탈 툴 같은 걸 잘 네.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VDI 호라이즌 VM의 호라이즌 솔루션 중에 이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오피스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재택, 아까 말씀드린 재택이라든지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뭐 급할 때는 이동 중에라도 당장 붙어서 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뭐 VPN이라고 이제 사회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저희 이제 기본적인 VM의 호라이즌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UAG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서 접속할 수 있는 VPN과 비슷한 그런 형식의 사회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투팩터 인증도 있네요, 보니까 기능 중에. 네, 만약에 기업에서 이미 쓰시고 있는 뭐 OTP라든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은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뭐 VPN 장비 비용이 없이 그냥 호라이즌 구매하셨다고 하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많이 쓰이고 있겠네요, 코로나 이후에 저 UAG가. 그쵸.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VPN이 없는 고객사에서는 다행히 저희가 처음에 제안이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 권장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VPN에 비해서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네네. 접속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VPN을 쓰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VPN을 한번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VDI 시스템을 다시 또 로그인해서 접속을 하신다고 하면은 UAG 시스템은 처음에 접속을 하실 때 그냥 원 로그인만 하시면 된다고 보실 더 수 있습니다.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그인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의성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앞서 제가 아까 잠깐 스마트워크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VDI는 1대1로 해서 사용자에게 VDI 한 대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사용자는 여러 명이고 이제 VDI 한 대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 많은 형태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용 VDI를 쓰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리소스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 100명의 사용자라고 하면은 100개의 VDI 리소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용으로 쓰게 근데 그 100명의 사용자가 실제 동시 접속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100명 중에 50명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동시 접속 기준에 100명 중에 50명만 한다고 하면 50개의 VDI 리소스로 100명이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용 VDI를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뭐 저런 기능들은 이제 공용 VDI를 쓰면은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 PC에서 윈도우 로그인하면 아시겠지만 뭐 바탕화면에 뭐 즐겨찾기라든지 뭐 그런 설정들 다 사용자들 개별별로 하잖아요. 근데 공용 V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PC에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공용 VDI는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끊으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다음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오케이. 또 네네. 그런 사용자별 개인 프로파일 같은 설정들을 저 기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 접속할 때는 그거에 맞는 게 딱 뜬다 네, 이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프로파일이 적용되는 오케이. 걸로 초기화된 VDI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또 호라이즌의 기능 중에 하나인 앱과상화 중에 하나인 앱볼륨이라는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VDI에 이제 저희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깔 거잖아요. 설치를 해서 자기가 업무를 보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VDI를 제공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통 이제 마스터 이미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서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용자는 한글이 필요 없는데 공통 이미지 한글이 있어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오케이. 깔린 거잖아요.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라이센스도 그만큼 또 차감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앱과상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용자에게 즉각 이제 이 사용자가 나는 한글이 필요해.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럼 너한테만 뭐 그 해당 사용자의 VDI만 저 앱과상화 기능을 통해서 한글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비용이 확실히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건 그리고 앱과상화 기능 중에 두 번째인 이제 RDSH라는 앱과상화 기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장표의 앱과상화 같은 경우에는 VDI에다가 할당하는 거라고 하면은 네. 이 RDSH는 사용자가 VDI가 없더라도 이제 VDI 인프라 내 RDSH라는 호스트를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두면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VDI 접속을 해서 업무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 RDSH는 VDI가 없더라도 그냥 로그인만 했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앱과상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RDSH는 주로 어떤 때 저게 유용한 겁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제 뭐 VDI가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기업별로 이제 뭐 그룹웨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VDI가 없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DI를 신청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그런 신청 포탈이라든지 그룹웨어 사이트 같은 거를 앱과상화로 올려두면은 VDI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자기 본인 이제 사본 계정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앱과상화를 통해서 뭐 그룹웨어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굳이 VDI가 필요 없는 사용자는 그리고 VDI가 필요한 사용자라면은 따로 뭐 회사 가서 뭐 그룹웨어 사이트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사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불가능하고 힘들어지니까 네네.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 많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아니면 외부의 어떤 뭐 서드 파티하고 뭔가 한시적인 뭐 일을 한다고 할 때, 뭐 네.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어사인하거나 뭐 할 때 먼저 저걸로 먼저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죠. 만약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업체랑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당장에 그쪽의 업무 환경이나 VDI 제공이 어려울 때, 네. 네네. 그냥 그룹웨어나 뭐 사이트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만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세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호라이즌 중에 솔루션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VDI를 쓰면서 지금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라든지 막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사용자들이 두 분 다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업무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B 사용자한테 제 자신의 VDI 화면을 저 세션 콜라보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B라는 사용자가 이거는 잘못됐어 내가 수정해 줄게 하고 요청을 하면은 그 A라는 사용자의 VDI 화면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줘가지고. 네, 근데 일반적인 뭐
팀뷰어라든지 이런 원격 툴처럼 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기능만 이네이블 해주면 쓸 수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네네. 버벅거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버벅거리면 그건 어때요? 일단은 어. A라는 사용자나 B라는 사용자나 네. 같은 VDI 안에서 인프라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버벅이면 일단 제가 여태까지 구축한 고객사에서는 크게는 네, 없었고요. 네. 이거 많이 쓰이겠는데요? 그쵸. 이게 근데 대신 이게 지금 이제 장표는 따로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제안이나 이런 드릴 때 저 호라이즌이라는 게 이제 라이센스 별로 이제 에디션별로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장 낮은 등급의 뭐 스탠다드 라이센스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옵션이구나. 일단은, 옵션이 상위 또 라이센스 네, 정도 네. 구매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요 세션 컬래버레이션 요거를 직원이 1000명인데 네네. 다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연구소에 몇 네. 명한테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네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요 라이센스 줄 수 있나요? 아니면 1000명한테 다 해야 되는 거? 일단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 영업 세일즈에 좀 안내를 받으시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사용자별로 10명만 저희가 세션 콜라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명에 대해서만 따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호라이즌 자체가 이제 전체 인프라 규모의 라이센스를 I see. 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VDI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재택이라든지 많이 붙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보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호라이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능이 있고요. 뭐 만약에 이런 이전 버전의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워터마크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뭐 별도의 서드파티 워터마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일단 호라이즌 8에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옵션으로 뭐 사용자 그 VDI 사용자 계정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그 집의 로컬 PC 클라이언트 IP 정보 그리고 이 VDI의 컴퓨터 네임, 날짜, 시간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게 그쵸. 기업이 네.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후에 뭔가 그런 기록들을 다 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이것도 되게 좋은 뭔가 그거 아무래도 것 같아요. 네. 워터마크가 있다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재택에서 하다가 이거를 그렇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워터마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들 거고 보안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이제 헬프데스크 툴이라고 해서 저희 호라이즌 이제 VDI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자가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용자가 제 VDI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제 뭐 헬프데스크에 접수를 한다든지 신청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이전에 물리적인 PC라고 하면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 물리 PC를 직접 보고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헬프데스크 툴은 일단 접수가 되면은 운영자가 이제 저희 호라이즌 중앙 그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있는 사용자 VDI의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과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로 뭐 저희가 PC 그냥 강제로 뭐 문제 있을 때 껐다 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원격으로 강제로 리스타트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리모트로 해서 원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때 뭐 기능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같은 건물에 있을 때보다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뭐 CPU가 높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좋을 수도 네. 있죠. 그리고 이게 파일로 올라가면서 또 좋은 점이 이전 버전에서는 별도의 툴이라든지 그런 페이지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8에서는 별도의 그런 페이지 없이 그냥 자동으로 네네네. 관리 같이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할 때 이제 사용자가 뭐 엔지니어가 아니고 네네. 뭐 일반 현업부서의 뭐 임원 같은 사람들, PC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거 되게 좋겠네요. 그죠? 네. 헬프데스크만 요청하면 그 다음에 알아서 원격으로 다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처리도 훨씬 파악해주고. 빠를 거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임원분들은 아무래도 좀 높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죠. 아주 좋은 네네.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비대면 시대 뭐 이러다 보니까 VDI를 많이 쓰면은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뭐 웹엑스라든지 팀즈 같은 화상회의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저희 호라이즌 VDI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VDI가 이제 가상의 머신이다 보니 일반적인 물리 PC보다 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용자는 물리 PC가 막 뭐 16코어에 막 24기가 그런 성능이 더 좋은 걸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상 VDI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런 고사양으로 꼭 무조건 제공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호라이즌 8 같은 경우에는 저 팀즈라든지 저런 화상회의에 대한 최적화 옵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쓰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저거를 쓰기 이전에 VDI에서는 뭐 화상회의를 할 때 하울링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최적화 옵션을 통해서 좀 더 통화 음질이라든지 네. 화상회의 음질이 좀 더 깨끗하고 최적화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저게 요 최적화된다는 것이 그 사용자 네네. PC의 리소스 좀 활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VDI를 어쨌든 접속하려면 로컬 PC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클라이언트가. 그럼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리소스를 쉐어해가지고 좀 더 최적화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좀 발표하신 이 내용, 호라이즌 8 요 내용이 네. 호라이즌 8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내용인지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호라이즌 8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전은 이제 7 버전인데 7 버전의 가장 최신 버전인 7.13 버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네. 8 버전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 이건 이미 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출시가 됐고 계속 이제 세부적인 이제 하위 빌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8 버전은 작년에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PU VDI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PC도 사용자들이 이제 뭐 GPU 카드를 꽂아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사용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제 VDI 환경도 당연히 그런 고사양 업무를 필요하시는 그렇죠.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런 이제 그거를 최적화된 게 이제 저 엔비디아 vGPU 기능인데 이게 좀 일반적인 PC와 좀 틀리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물리 PC는 그 PC에 GPU 카드를 꽂으면 그 PC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 vGPU 기능 같은 경우에는 VDI가 올라가는 물리 호스트에 저 GPU 카드를 꽂고 예를 들면 16기가라는 메모리 GPU를 꽂으면은 그 16기가를 4기가, 4기가, 4기가 4개로 쪼개서 4개의 VDI에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꼭 A라는 사용자가 고사양 업무를 물론 하긴 하는데 굳이 저 GPU 카드 16기가를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분배할 때 그 네. 비율을 좀 플렉서블하게 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엔비디아 저 vGPU별로 해가지고 뭐 1기가부터 해서 1기가 뭐부터 4기가,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파일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16기가라는 GPU 카드 하나를 이제 처음에 4기가로 쪼갠다고 했을 때 그러면 4기가 4개로 쓸 수 있고요. 근데 4기가 2개, 뭐 2기가 4개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프로파일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좀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네네네. 요새 뭐 워낙 그 뭐 그래픽 작업뿐만 아니라 네네. 뭐 데이터 분석, AI 뭐 이런 것도 많이 네, 하니까 시뮬레이션 많이 하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뭐 기업에서 수요는 되게 많아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그러니까요. 그런 AI 그런 거에서 많이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쓰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엔비디아 이 vGPU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라이센스도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네. 감안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농담인데 이 가상 GPU 하면 VGPU 하면 집에서 게임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VDI 그러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일단 제가 실제 해보진 않았는데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아마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런 게임이 가상 환경을 지원하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안 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관리자가 또 알 거 아닙니까? 클럽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무님?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IDC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많이 구축을 하시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별도의 IDC가 없는 고객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들은 이제 요즘에 AWS라든지 뭐 IBM 클라우드, 애저 같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클라우드 리소스에 저희 이제 호라이즌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장표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 클라우드 리소스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IDC에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하드웨어 구매도 발주도 해서 구매도 해야 되고 뭐 네트워크 포설부터 해서 그런 거 다 해야 한다고 하면 애저나 AWS처럼 클라우드는 리소스는 이미 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축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구축한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럴 조금씩.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NXX라고 해서 저희 이제 VM웨어 쪽에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VDI 쓰게 되면은 가장 기업들이 보안을 이제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IDC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방화벽이 이제 상단에 있어서 노스 사우스에 대한 그런 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VDI, VM 간에 이스트 웨스트 간에 이제 그런 방화벽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NXX라는 솔루션도 VM에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뭐 방화벽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VDI 인프라가 올라가는 vSphere 환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가상 머신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진짜 이게 그 이스트 웨스트 해가지고 이스트 웨스트에서 레터럴 네네네. 그 VDI 간의 이런 보안은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네네. 특히 저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혹시라도 뭐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뭔가 감염이 네.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약에 저런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용자가 속한 그쪽에 삽시간에 이게 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요건 이제 이 다음에 저희 상무님이 설명해 주실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호라이즌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소규모일 때도 그렇지만 뭐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만약에 규모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무리 중앙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분명히 운영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 굿모닝 아이텍에서 개발한 클로버 VD라는 포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자동화라든지 이런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작년 이후 코로나 이후 좀 많이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조금씩 이렇게 업무 환경에 대한 추세가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장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거네요. 네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 공유 자석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오피스에 내 자리 전용 자리가 아닌 그냥 비어 있는 자리 예약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저희에서 저걸 하려고 했더니만 저 직원들이 그러면 노트북 사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뭐 노트북 만약에 노트북 비용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장표 보시면 싱클라이언트라고 있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든 물리 PC 이런 거랑 틀리게 그냥 VDI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뭔가 그런 물리 PC인데 그런 걸 도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뭐 시험장, 교육장 이런 데서도 이제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이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막 그렇죠. 세팅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공용 VDI 이런 초기화가 되는 그런 걸 쓰게 되면은 사용자가 시험을 보고 나면 그냥 종료만 하면 다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실 쭉 보니까 이게 VDI 때문에 네네. 이 공간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VDI 때문에 공간들이. 공간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뭐 가정에 좀 이전보다는 평화가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저희 VDI에 대한 소개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Q&A에 뵙겠고요. 자, 상무님 이제 클로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클로버 VD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요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클로버? 처음 시작은 2011년도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그럼 지금 현재 버전이 이제 이번 달에 지금 4.0 출시를 앞두고 있고 주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버전은 3.0 버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굿모닝 아이텍이 네. 국내에서 VDI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해서 고객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많은 기업들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이런 걸 쓰고 있나요? 네, 절반 이상 쓰고 있고요. 오. 거의 이제 VDI, 저희 회사가 이제 VDI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클로버 VDI를 제안 드리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클로버 VDI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VDI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치들 때문에 이제 VDI를 배포를 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고 좀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VDI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이력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로버 VDI를 통해서 이제 좀 사용자 이력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VDI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운영 환경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분산되어 있는 콘솔들을 각각 개별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이제 운영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클로버 VD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앙화된 리소스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리소스 자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VDI를 생성을 해놓고 이제 안 쓰고 있는 VDI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VDI가 이제 할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좀 유기적으로 저희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고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원에 대한 효율화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운영자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기존의 PC는 이제 PC 운영하는 운영 파트들을 보통 만들어서 뭐 PC에 가서 문제 생기면은 가서 봐주기도 하고 뭐 디스크를 교체해 준다든지 모니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데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VDI 환경에서는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예, VM 자체에 뭐가 이제 그 트러블이 발생을 해서 뭐 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적긴 하겠지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 보통 저희 PC에서는 리셋 버튼만 그냥 클릭하면은 뿅 하고 이제 재부팅이 되면서 쓸 수 있게 되는데 VDA 환경에서는 가서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서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프라나 사용자 이제 운영 환경들을 좀 한눈에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서 좀 가시성을 좀 확보해서 운영의 편리성을 좀 올려주는 뭐 것들을 이제 저희 클로버 VDA를 적용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겠다. 그 사모님께 말씀하신 이런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이슈들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말씀대로라면 이런 클로버 VDI는 클로버 포털은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면서. 네, 저희가 뭐 이전에도 VDI 사업에 따라가면서 이제 포탈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VDI를 쓰는 사용자 환경이 네. 코로나 터지면서 각양각색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더 변수도 많아지는 거고. 네. 그걸 소수의 운영자가 그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통합 콘솔들을 통해서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영자 쪽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포 관점에서 잠깐 저희 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원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또 vCenter 그리고 브로커 서버,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들을 이제 기존에는 각각 콘솔에 들어가서 뭐 계정을 생성을 한다든지 VM을 복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VDI를 또 사용자한테 매핑해 주려면 호라이즌에 들어가야 되고 또 NAS를 설정해 주려면은 AD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반복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제 단일 콘솔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들도 있지만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일괄적인 양식의 이제 업로드만 해놓으면은 쭉 자동으로 배포되는 그러니까 다중 배포에 대한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휴먼 에러가 많이 줄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키면은 그런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운영 관점에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콘솔들을 저희 이제 단일 포털을 통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각각 콘솔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각 콘솔들이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 또는 그 관리용 콘솔에 항상 로그인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콘솔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렇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을 유닛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등록을 하고 조직 안에 사용자 객체, 컴퓨터 객체 뭐 이런 복잡한 객체들이나 정책들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정책들까지 운영자가 개입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기능들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제 좀 운영자 입장에서도 네네. 일이 좀 많이 좀 자, 줄어들고. 한번 여기서 AD하고요. 네. 하이퍼바이저 관리는 딱 이해가 돼요. 네. 꼭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있는 브로커 서버 콘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는 뭐 하는 겁니까? 브로커 쪽은. 브로커 쪽은 이제 V 센터하고 호라이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에서는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 콘솔에서는 V 센터에서는 VM이 있죠. 네. 이 두 개를 매핑을 시켜서 사용자한테 어떤 VM을 쓸 수 있는지 권한을 할당을 해주는 불칭해주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품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뭐 아키텍처에 네. 뭐 오픈 소스에 대한 기능들을 좀 넣어. 이건 뭐 그 회사 고객 쪽에 이제 개발자들이 네, 뭐 네. 이거 궁금하면 이런 거 보여주시겠네요. 네, 운영자분들이 이제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보안 파트에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상에서 장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M웨어의 기능 연동을 통해서 이제 VM웨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론 방식들이라든지 풀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포털에서는 이제 데디케이트 풀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공용 풀, 요즘에 이제 공용 풀을 쓰시는 고객사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교대, 3교대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그 공용 풀만, 그러니까 3교대에 150명이 있다고 하면은 50명씩 이렇게 분할이 될 텐데 굳이 150개를 만들어 놓지 않고 50개만 해서 네네. 3교대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형태. 라이센스도 줄어들고 운영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그렇겠네요. 비용을 많이 쓸 수는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앱 볼륨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앱 볼륨에 대한 것들도 포털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RDSH도 포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포털을 통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그런 저런 각각의 개별 VM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VDI가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VDI 사용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하면 VDI 사용을 최적화시킬까? 뭐 이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술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기존의 PC에서만 지원되던 기능들이 다 VDI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VDI 포털 클로버 VDI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부 컴포넌트들을 잠깐 도식화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호라이즌 쪽에 있는 저런 인프라들을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 엔진이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배치를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내부 클로버에 적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용자 포털, 관리자 포털 쪽에 이제 카프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징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예, 이것도 약간 좀 유사한 장표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시면은 하이퍼바이저라는 이제 ESXi 위에 이제 VDI 인프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V센터 그리고 이제 뷰 서버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도 있고 2차 인증을 위한 OTP 서버 그리고 이제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는 뭐 시큐리티라든지 또는 UAG 서버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클로버 VDI는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각각 서버들하고 통신을 하고 이제 포탈을 위한 이 자바 기반의 이제 JSP 페이지들이 있고 수집을 하기 위한 엔진들 그리고 배치를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이제 인사 동기화를 통해서 이
사용자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VDI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시하게 된 4.0의 이제 메뉴 부분인데요. 좀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이제 관리자 포탈하고 사용자 포탈로 나눠지고요. 관리자 포탈에서 이제 기존 3.0 대비 이제 좋아진 부분들은 이제 모니터링 영역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각 인프라 세부에 대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트화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관리 부분도 기존에는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하는 좀 간단한 기능들만 좀 지원이 됐다면 이번 4.0에서는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룹의 정책을 할당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다양해졌다는. 그러니까 정책 관리 쪽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템플릿, 그러니까 VDI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템플릿 기반의 배포들이 이제 됐었는데 이제 3.0까지는 이제 4.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품 기반으로 좀 개념 자체가 좀 바뀌었고요. 똑같은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해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이제 사용자 포탈은 뭐 여전히 이제 3.0과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좀 관리하기 번거로운 영역들에 대해서 관리자 쪽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탈 관리라는 좀 유치한 이름이긴 하지만 뭐 이미지 변경이라든지 푸트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자들이 좀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좀 기능들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주요 포탈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들은 뷰 클라이언트 또는 P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나 아까 이야기했던 싱 클라이언트 같은 이제 엔드포인트 단말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접속하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VDI를 접속을 하게 되면 포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VDI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이 가능한 VDI, 또 이 VDI가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또 이제 사양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포탈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속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신청이 들어왔는지, 승인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리자가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VM에 이제 접속이 돼서 이력들에 대한 관리들까지 진행이 되는, 물론 이제 사용자 포털에서는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기능들,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워드 변경이라든지 이제 PC에 접근이 안 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재기동을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저희 클로버 VDI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 연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주로 인사 연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R 시스템들이 이제 사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 DB를 쓰는 HR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이제 DB를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타입, 뭐 MS SQL이라든지 MySQL, 그리고 이제 외부로 뷰를 제공을 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뭐 소비라든지 레스트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주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제 원천 데이터 소스들을 저희 이제 클로버 VDI 이제 인사동기화가 받아서 액티브 디렉터리에 적재해주고, 각각 필요한 조직 정보를 이제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권한들도 생성을 해주고, 이제 사용자 기체들을 집어넣는데 이제 거기에 룰 기반의 이제 VM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입사한 사용자는 이제 VM을 찍어줘야 되는 상태라면은 VDI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VDI가 필요 없어진 사용자들은 룰에 따라서 또 회수해주고, 뭐 휴직하거나 뭐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되면은 이제 VM을 일시 정지를 시켜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클로버 VDI 처음 셋업할 때, 네, 요 프로세스가 꼭 들어가겠네요. 네,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네. 되고 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 이게 들어가야 이제 그렇죠. 운영자의 손이 좀 많이 그렇죠. 줄어드는 네. 그런 거라고. 요거 할 때 이제 고객이랑 많이 협의를 하시겠네요. 네, 룰을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정책에 대한. 네. 것들이. 이제 이건 도입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잠깐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다스 포탈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클로버 VDI가 이제 VDI 포탈에서 다스 포탈로 넘어가고 이제 병행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 퍼블릭한 영역에서 이제 데스크탑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이미 서비스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한 영역 내에서 뭐 그룹사 내에 다스 포털을 구축을 하고 뭐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제 각 다른 운영 방식, 운영 정책들을 적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퍼블릭처럼 뭐 신청을 통해서 비용을 정산을 해주고 네네. 미터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썼는지 거기 또 과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그룹사 IT를 총괄하는 네, 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룹사들이 많은데 이제 한 군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또 그런 경우들이 또 많기 그게 다 때문에 그룹사마다 또 정책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각각 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다스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현황이 저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막 네, 어떤 것 같아? 상무님 느낌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저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룹사의 다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문의도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이제 저희도 제안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 이제 저게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각각 또 이제 각 계열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만의 VDI를 갖고 싶어 하시는 이런 고객사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스 쪽으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제 다스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는 이미 이제 일부 VDI들을 생성을 해서 쓰는 부서들, 그러니까 회사 단위는 아니지만 부서 단위로 뭐 어디 뭐 마케팅 팀에서 우리는 아마존에 있는 뭐 VDI를 쓸 거야 또는 국내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VDI를 쓸 거야 이런 형태로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밑에서는 이미 이제 열심히 다들 헤엄치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VDI 포털인데 여기는 사용자가 좀 많습니다. 한 12,000여 정도 되는 고객인데요. 아침 9시 되면은 사용자들이 출근을 해서 다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퇴근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인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비정규적으로 이제 저녁에 또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재택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포털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VPN하고 연동을 좀 통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UAG를 쓰지는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VPN 장비들이 있어서 VPN을 통하고 2차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저희 포털이랑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각각의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동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VPN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VDI가 구동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장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호스트가 한 400대, 50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의 대수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이제 장비들도 많다 보니까 배치들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개발자들이 좀 어려워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콜로브의 4.0 이제 캡처 화면이고요. 사실 이런 UI들이라든지 지금 이미지는 지금 퍼블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서 저희가 좀 적용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 맞는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수 프로그램들 이제 게시판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자 포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했고요. 관리자 포털에서 그러니까 운영자가 적더라도 뭐 이런 디자인을 바꾸거나 뭔가 하는 뭐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관리자 포털입니다. 관리자 포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VDI 포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많이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버튼들이 보이시지만 버튼들을 밑에 이제 VDI를 선택을 했을 때 저런 버튼들이 이제 필요한 VDI에 활성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용 VDI인데 VDI를 삭제하는 기능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게 저런 버튼들이 이제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이 되는 VDI 관리이긴 하지만 이제 또 운영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거는 대시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이제 저희가 그 뒤쪽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대시보드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대시보드 말고도 고객사에서 원하는 대시보드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옆에 화살표가 조금씩 보이지만 이런 화살표들이 저기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옆으로 다 치워놓고 좀 모자라는 기능 좀 아주 마이너한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집어넣었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VDI 관리, 그리고 이제 고급 관리 쪽에 있는 이게 사용자 관리입니다. 이 AD 콘솔에서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 형태로 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구성을 했고요. 이제 사용자와 그룹과 컴퓨터 객체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뭐 사용자를 추가한다거나 비밀번호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굳이 AD에 들어가지 않고도 포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고요. 네, 점점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통계 모니터링 항목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사용자 접속 통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별로 이렇게 훅 튀었다가 툭 떨어지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월요일에 출근했다가 금요일에 퇴근하고 이제 좀 줄어드는 토요일 일을 쉬고 또 다음 출근하고 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메뉴처럼 여러 가지 그 통계 이력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시스템 작업에 대한 이력들을 본다든지 또는 뭐 인사 동기화도 하겠다 보면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 원천 데이터 서버들이 꺼져 있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네트워크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사 동기화가 안 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뭐 수작업 처리를 해준다든지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력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력들을 좀 상세하게 좀 만들었고요. 사용자에 대한 접속 이력 그리고 뭐 통계 뭐 이런 통계부를 또 원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좀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번에 4.0 만들면서는 좀 많이 좀 추가를 한 편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장면이 이제 그 사용자 접속 이력의 상세 페이지이고요. 상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샘플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접속한 단말,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 그 노트북 단말의 IP와 이 노트북에 로그인한 사용자, 그리고 이제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 플러스 이제 VM에 접속한 VM의 IP 어드레스까지도 이제 다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파트에서는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렇죠. 얼마만큼 로그인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고객사 가서 저번에 보니까 이 타임존이 이상하게 찍혀 있는 고객사가 있더라고요. 북한 쪽 그 타임에 찍혀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 하고 저희가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고 이제 그 PC 설정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좀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프라들은 기본적으로 ESXi 호스트에 대해서 뭐 CPU, 메모리, 디스크를 봐야 되고 뭐 또 이제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이제 그 임계치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만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그런 임계치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이라서 여기는 이제 그 각각 시스템별로 뭐 AD 시스템, 커넥션 서버 그리고 이제 뭐 에이전트 그리고 뭐 뷰 서버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로 등록하고 이제 개별 접속 테스트라든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호스트와 뭐 템플릿까지도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털 관리하는 설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좀 자잘한 몇 가지의 이제 기능들이긴 한데, 뭐 포털에 뭐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이름들,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 그리고 로그인 할 때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에 매번 예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마다 가서 배포를 하고 톰캣을 내리고 하는 그런 좀 작업들이, 번거로운 작업들이 발생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상 이런 것들이 고객사에 필요해라고 판단을 하고 만들어 놓은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플로우 VDI에 대한 이제 종합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VDI하고 다스에 대한 관리 솔루션, 관리 포탈로 클로버 VD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콘솔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비저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자동화된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환경들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을 좀 잘 만들었고요. 이미 여러 고객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만족하시면서 쓰고 있는 고객사도 있지만 또 만족하지 않으신 고객사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이번에 나오는 4.0을 한번 좀 보시고 네. 필요하신 기능들이 있으면 사모님 이거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죠? 개발은 완료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은 완료되고서 아니, 사모님 이거 개발 파트에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애정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그럼 제 자식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라서. 네? 네. 자, 이제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금은이 IT 전문가분들께 개별 답글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면 금은이 IT에게 설문에 좀 자세히 써주시고, 특히 이제 상담, 맞춤형 상담이나 맞춤형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한 네. 명씩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광진님, VDI 관리 솔루션을 구축 후 처음 구축 후엔 잘 사용하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기능에 대한 추가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지요? 공공기관의 경우 가상화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입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요? 일단 필요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프로젝트 시작 단계 이제 제한 단계에서 어쨌든 RFP를 통해서 이제 기능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는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제 공용 VDI가 필요하지 않다가 나중에 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구매하신 라이센스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네네. 추가적인 이제 그냥 별도 라이센스 구매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인프라만 추가적으로 기능 구성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현재 지금 쓰고 계신 라이센스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라이센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공공기관의 이제 도입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VM웨어에서 각 솔루션별로 이제 CC 인증이나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이 된 것도 있어서 그 진행 만약에 도입하시는 버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CC 인증과 같이 확인해서 비교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도입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지금 김일주님께서요, 대시보드와 모니터링 기능이 개선돼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4.0 보니까 접속량이 현저하거나 접속 종료가 되지 않는 등 특이 사용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런 요건들이 좀 있어서 네네. 이번에 이제 접속 불가 VM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환님, 이미 생성된 VDI에서 필요한 순간에 VGP를 할당받고 또는 제거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저희 엔지니어분 이미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일단 만약에 지금 저 필요한 사용자 VDI가 배포된 저희 VM웨어 환경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호스트에 이제 GPU가 장착된 호스트 위에 있는 VDI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VDI에 당연히 이제 가상 PC 끄듯이 PC 잠깐 끄듯이 PC를 종료하고 할당하는 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거도 역시 만약에 다 쓰고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가상 PC를 종료하고 다시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클러버에서 VM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VM을 회수해서 앱 볼륨에 앱의 라이센스를 절약하거나 클라우드에서 구축 시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사용되지 않은 VM들을 이제 자동으로 회수 대기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M을 회수한다는 거는 사실 VM을 삭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삭제하고 나서 복구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 운영자한테 이번에 삭제해야 될 대상은 이겁니다. 이만큼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VM이다라는 것들은 노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회수 전에 이제 미리 워닝할 수 있는 기능들은 4.0에서 메시징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그
사용자가 뭐 메일로 보낸다든지 또는 네네. VM 내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워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주님, VDI 클로버 포탈 접속할 때 투팩터 인증을 통해 회사 내 그룹웨어로 각각 접속 인증이 아닌 1회로 동시 접속 인증이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포탈을 납품받으시는 고객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기능이기는 한데, 저게 아시겠지만, VDI는 AD 인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웨어는 아마 자체 DB를 이용한 인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중간에 SSO를 두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정경환님, 혹시 공용 VDI의 경우 하나의 IP를 공유하게 되는지요? 현재 구성된 사내 보안 프로그램들이 IP 기반의 사용자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VM을 공유하는 공용 VDI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것도 이제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답글을 주고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공용 VD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P를 아무래도 이제 머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머신에 멀티 IP가 아니라 하나의 IP를 쓰는데 그걸 이제 고정 IP가 아니고 이제 DHCP를 통해서 쓰기 때문에 매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정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주신 것처럼 여러 개를 쓰진 않고 이제 사용자별로 하나의 IP로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주희님, 클로버 VDI에서 기간 만료 미사용 VDI와 같은 유휴 VDI 현황 제공과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VDI 관리 화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용 VDI에 대한 그 VDI 현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삭제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주님, 기존 온프리미스 환경과 비교해서 VM 외부 정보 시스템과 VM 안의 내부 시스템 연계에 있어서 주의점이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 질문이 지금 불안해서 약간 이택주님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네. 김명환님, 그럼 클로버에서는 사용자 이력 내용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는지요? 생성, 변경, 삭제 등. 사용자 이력 좀 질문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사용자 이력은 일단 저희가 포털에서는 사용자의 접속 이력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VM 내에서 뭔가 동작하는 그런 것들은 따로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력을 따로 생성을 하거나 할 수 있으면 그게 이력은 아니죠. 네네. 네. 문윤아님, 단말에서 서버 DB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구분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VM웨어 VDI를 적용해서 재택근무, 자율좌석제 등을 운영한다면 인가된 사용자를 확인할 때 인증수단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정 IP가 아닐 경우엔 투팩터 인증 방법으로 OTP 인증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VDI에서 이제 좌석제를 이용해서 인가된 사용자를 확인한다는 말씀이 어차피 저희가 VDI에 들어갈 때 사용자 계정 로그인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VDI 안에서 특정 서버에 대한 걸 권한을 관리를 하시고 싶다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걸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통해서 별도 저 사용자의 VM에 대한 방화벽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서원님께서는 이게 VM웨어도 뭔가 관리 이런 통합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이게 클로버 포탈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그런 질문하셨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특장점 관련해서 운영자를 아무래도 이제 좀 업무를 좀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리고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운영 인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네네. 이호숙님, VDI를 아침에 동시 접속할 때 인증 시스템의 부하와 VDI 시스템의 부하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유 있게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클로버의 경우 이런 과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며 저희 인사DB와 BPM을 연동해서 VDI 사용 시 자동 할당 및 기간별 제공 후 자동 회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자동 회수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제 회수가 되고 나면은 복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까지 해제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넣을 수는 있겠지만 좀 주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윤형식님, VDI에 별도의 보안 솔루션 없이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보안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터마크라든 음.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NSS를 도입하면은 뭐 어차피 그 NSS 자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자체가 방화벽 기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네네.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종호님, VDI 동시 사용자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사용자에게 업무용 앱 외에 다른 앱을 설치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경우 자원에 대한 중요 고려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과 상하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이제 다른 앱,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는 앱을 정했다고 하시면 그거를 앱과 상하로 만들어서 그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할당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철님, 유저 그룹별로 환경 설정이 가능할까요? A그룹 고사양, B그룹 일반 사무용. 이런 네, 식으로. 저희가 기업에서 이미 뭐 그룹을 딱 정해져 있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호라이즌에서 그룹별로 구분해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께 지금 굿모닝 하이텍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께서 수고하시고 개별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니까 댓글 체크하시고요. 설문증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존중 하신 분 한 번씩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공공기관 관련 질문을 공공기관. 정광진님. 네. 네네. 그게 사실 가장 네네. 저희가 많이 듣는 네네. 부분이어서. 상무님은요? 네, 밑에 이제 윤성원님이 저희 클로버 쪽 관련 네네. 윤성원, 정광진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처음 웨비나는 처음에 좀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전혀 안 떤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엄청 떨고 있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말 잘했어요 오늘.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솔루션도 알리고 제가 맡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여서 다음에 또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근데 저도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오늘 부장님 잘하셨어요. 잘 적합한 거 나도 아까 우리 처음에 하기 전에 얘기할 때보다 방송할 때 더 잘했어. 더 체질인 것 같아 보니까. 상무님은 오늘 이게 클러버가 자식 같잖아요. 네. 자식 같은 거 만드셔서 4.0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클러버의 질문 많은 질문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앞으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 그러니까 자식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고쳐 나가고 네, 좋은 네.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 거고요. 저런 질문들을 이제 아마 많이 해주시는 게 이제 그만큼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뭐가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 끝나시고 나서 저 질문들 네. 한번 쭉 네. 보시고 나중에 4.0 아니고 4.5, 5.0 하실 때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플래닝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토카의 다양한 웨비나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동사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못 들은 것들은 미싱하신 것들은 몇 년치 다 토카 유튜브 채널에 다 있으니까 유튜브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